이 홍준표 후보가 내려놓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그 페북 글도 예. 그렇구나 싶었는데 아까 마지막에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 되게 제가 마음이 이렇게 짠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랬냐면 우리 보수는 홍준표 후보한테 정말 빚이 있어요. 고마워해야죠. 저는 빚이 네, 있다고 네, 생각해요. 네, 네. 저는 그 언더 73 그 방송할 때도 이재영 위원장, 강동. 이재영 전 의원 예, 강동에 예. 이분이 홍준표 후보가 2017년 대선에 출마하고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가 됐을 때 최고위원을 같이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우리 당 대선을 치를 때 그때를 얘기를 하는데 그때 처음에 한 자릿수였잖아요. 예. 홍준표 후보가 그때 그냥 대선 후보로 나와준 거였잖아요. 예.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그 대선 후보로 나왔는데 당에서 15%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예. 그건 방송에서 얘기를 안 했어요. 뒤에서 얘기했는데 당에서 15%가 안 나오니까 그 큰 차도 안 빌려줬다. 당에서. 왜냐면 어차피 이 돈은 다 그냥 날라갈 돈이니라고 15%가 생각하니까 넘지 못하면 돈을 못 선거자금 들어갔잖아. 반밖에 못 돌려받으니까 네. 10% 15%면 그리고 그때 모 은행에서 대선 자금을 대출을 하는데 대선 자금 대출할 때 그 네. 은행에서 매일매일 설문조사를 가져오라 했대요. 15%가 안 나오면 너네 다 이거 못 갚을 거 아니냐. 그 굴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홍준표 후보가 그때 그렇게 해서 당을 지켰잖아요. 예. 네. 그렇게 당을 지켰는데 지난 대선에서 우리 당의 당원들은 그렇게 당을 지킨 홍준표 후보를 선택하지 않고 그렇죠.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의 예.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후보를 이재명을 이길 거란 생각으로 선택해 줬잖아요. 예. 네. 그리고 실제로 이겨줬고 네. 예. 윤석열 후보가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은 이재명과 오늘 결선에 못 가시게 된 게 이재명과의 토론에서 더 재미를 줄 것 같고 더 이재명을 압도할 수 있을 것 같은 한동훈 후보를 올리고 홍준표 후보가 오늘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분석도 있고 오늘도 또 그렇게 된 그런 거예요. 분석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지난 며칠 동안 홍준표 후보나 그 캠프 측 느낌은 야구로 치면은 앞서고 있으면 필승조가 개투조가 나오잖아요. 근데 네. 필승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추격조가 나오는 느낌. 네. 바꿔 말하면 패전 처리조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조금 이렇게 네. 이게 패배를 좀 이렇게 직감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 그런데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지는구나, 김문수 후보가 이기는구나. 어차피 저 찬탄 한 명, 반탄 한 명 올라갈 거로들 많이 예상했으니까. 그럼 네. 저는 한동훈과의 토론에서도 졌다가 있겠지만 김문수와 홍준표 중에 결승으로 반탄 중에 누굴 내보낼 것인가라는 당원의 결정, 당원의 선택에서 네. 김문수 후보한테 어쨌든 홍준표 후보가 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사실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홍준표가 아니고 왜 김문수였느냐. 그러니까 그 1대1 토론이 그걸 극명하게 저는 드러냈다고 보는 게 홍준표와 한동훈은 제가 보니까 캐릭터가 겹칩니다. 예. 캐릭터가 겹치고 그렇죠. 겹치는 캐릭터에서 한동훈이 더 낫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김문수와 한동훈 홍준표는 또 캐릭터가 좀 달라요. 쌈딱이 아니구나. 죄송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맞아요. 예. 파이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이 아레나에서 우리는 네, 네. 이 콜로세움에서 상대는 이재명으로 정해져 있어. 예. 자, 이거를 이재명만한 전사로 가서 붙일 것이냐, 아니면 뭔가 이렇게 감성에 호소하면서 끌고 나가면서 이거를 휘어잡을 사람으로 올릴 것이냐. 그렇게 봤을 때 김문수 후보는 제가 이번에 또 제가 예전에 김문수 후보와 유시민 토론회 경기도지사 토론회 때 그걸 느꼈거든요. 예. 그때도 느꼈는데 김문수 후보는 그 힘이 있어요. 그때도 보면 유시민 당시 경기지사 후보가 김문수 후보한테 막 공격을 했어요. 그때는 네네. 뭘로 공격했냐면 김문수 후보가 그때 민노총도 만들고 했던 사람들이니까 예. 좌파의 배신자라고 공격을 했어요. 세상에. 배신자 공격이 네. 굉장히 심했어요, 김문수. 네. 근데 김문수 후보가 그때 뭘로 받아쳤냐면 제가 그때 그게 2015년 지방선거 토론인데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는데 뭘로 받아쳤냐면 예전에 유시민과 유시민 누나 예. 그 EBS 이사장 하시던 그분들을 김문수 후보가 챙기고 운동권 시절에 숨겨주고 도와줬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저 진짜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뭐랄까 되게 인간적으로 다가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바로 그런 강점을 갖고 있는 후보입니다. 누가 옆에서 찔러도 털릴 게 없는. 그리고 되게 네, 따뜻하게 베풀고. 가져가는 네, 이유에 네, 네. 있어요. 베풀고, 그래서 네. 그게 이제 홍준표 후보는 자기와 캐릭터가 겹치는 더 강한 후배가 나타난 거고 예. 김문수 후보는 아직 그 캐릭터를 갖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그 안에서 선택이 됐다고 보고 예. 근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이 당에 헌신할 만큼 헌신했는데 이 당의 당원들의 전략적 선택에 예. 2번이나 버림을 받은 겁니다.
뭐 정치인의 숙명이죠. 뭐 어떻게 뭐 열심히 맞아요. 오래 하고 있으면 한 번은 자기가 대통령 되고 그런 보장만 있으면 누구도 다 정치인 하죠. 그래도 멋진 인생이었어요. 네. 멋졌다고 저는 모래시계. 생각해요. 오, 저는 오. 그래서 오늘 그 장면이 네. 너무 멋있다라고 좀 느껴졌고 네. 이게 정치 인생의 마지막에 그러고 너무 깔끔했어요. 아니 근데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자연인 시민으로 내일 돌아간다. 지금 속보 들어왔어요. 지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탈당하신다고. 아 세상에. 네, 정계에 머물 명분이 없다. 명분이 없죠. 근데 계속 오늘 저런 모습이셨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예, 내 마지막 그 힘을 이 정권을 이재명 대표에게 백의종은 넘겨주지 않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사실 그런 걸 좀 기대했을 텐데. 아 그러네요. 네. 당원으로서 백인쪽은 하겠다. 저도 그거 기대하고 예. 있었는데 네, 선대 한동훈의 뭐 또는 김문수의 선대위원장 하겠다는데 그냥 나 갈게 이렇게. 그러니까요. 네. 그 스타일, 그만의 스타일. 그러네요. 네, 그만의 스타일. 제가 지금 갑자기 존중해야죠. 눈물이 나오려다가 쏙 들어갔죠. 예, 네, 그 약간 너무 쏙 들어가긴 약간, 했는데 예, 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뉴스는 약간 정말. 뭐- 우리는 그의 스타일을 존중해야죠. 아. 그의 스타일이죠. 그 오늘 이제 홍준표 후보가 탈락하고 한동훈 후보가 올라가면서 그 경선교가 발표된 다음에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홍 후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와 이렇게 대화해 본 게 처음인데 몇 년만 더 아마 정치를 먼저 뵀으면 홍준표계가 됐을 것 같다. 패기와 배짱과 기백이 있고 존경한다. 네. 30년여 전 동안 대한민국과 보수에 정말 많은 공헌을 했다. 굉장히 좀 따뜻하고 조금 전심전력을 다한 헌사를 바친 건데, 그렇죠? 네. 어쨌든 뭐 검찰 후배이고 인생 선배, 검찰 후배이자 인생 후배로서 선배에게 네. 바친 건데 홍준표 후보는 그 손은 안 잡고 그냥 난 이제 됐다, 당도 떠난다라고 조금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것도 있고 예. 저는 지금 이 뉴스가 지금 약간 충격이에요. 이렇게 생방송 중에 뉴스를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충격을 받는데. 아니 제가 네. 이런 얘기 있었어요. 네. 저기 국장님, 예. 제가 이제 홍준표 후보는 후보가 아닌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인터넷을 이제 뉴스를 할 때 뉴스를 보고 쉴 땐 계속 인터넷을 보니까 근데 많은 대중들의 반응이 이게 3시간 토론을 예. 국힘 그래요, 선단 위에서 맞아요. 잡았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홍준표 후보를 굉장히 맞아요. 망가뜨리는 또 이미지를 아. 굉장히 쇠락시키는. 아. 왜냐면 홍준표 서서 있는 거 힘들어 보여. 3시간 저도 못 서 있어요. 아. 근데 많은 분들이 홍준표 후보 서서 있는 거 힘들어 보여. 왜 그러지? 옛날 영상 찾아봤어. 8년 만에 저렇게 나이가 들었어? 옛날은 안 저랬는데 막 홍카콜라 이럴 때랑 너무 다르네. 역사의 한 페이지가 지나간 것 같아. 이런 반응을 되게 많이 봤어요. 맞아요. 이제는 맞아요. 선거가 이제 경선에서 나오셨으니까 제가 하는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국장님도 그 정치 역사 한 장 넘어가는 걸 굉장히 많이 보셨잖아요. 연세가 뭐, 꽤 되시니까. 예, 뭐 네. 꽤 되진 않아요. 아직 근데 젊은데. 예. 이거를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페이지를 넘겨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아니 지금 뭐- 홍준표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약간 지금 그런데 네. 이제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홍준표 후보가 일단은 당에 대한 서운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자신이 당을 지켰는데 그렇게 2번이나 전략적 판단에서 밀렸다라는 데에 대한 서운함 하나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경선은요. 정말 이번 경선 기획한 사람 누군지 제가 정말 나중에 최악이야, 꼭 진짜. 평가하고 예. 문책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책해요? 처음 의자 뺏기 싸움부터 시작해서 아. 그놈의 바퀴벌레. 바퀴냐 바퀴벌레냐 아우. 밸런스 게임으로 예능을 만들 정말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거는 요즘에 그거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작가님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능과 정치를 할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요즘에 없어요. 그거를 요즘 젊은 층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수요 없는 공급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아무도 원하지 않아. 수요 예. 없는 공급을 재미없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기획을 한 데다가 네. 그리고 이 1대1 토론 이것도 너무 비인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틀 한 명만 동안 계속. 예. 솔직히 이런 게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야 이거는 그냥 한동훈 후보를 어떻게든 죽이겠다라는 경선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아. 근데 역설적으로 오히려 지금 그것에 상처를 받은 분들이 홍준표 후보 같은 홍준표랑 분들이 이제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 같은 분들이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누가 우리 당의 자산들이잖아요. 예. 왜 자산들을 이런 식으로 낭비시키고 소진시키고 그래놓고는 밖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추대한다고 그래. 예. 이것도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제가 이게 예.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소위 말하는 친윤이라는 의원분들이 오세훈 시장 출마한다고 할 때 거기 다 가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홍준표 후보한테도 또 홍준표 후보 전에 또 나경원 후보도 있네. 나경원 후보한테 네. 가서 또 그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또 홍준표 후보한테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한테는 심지어 김덕수라는 별칭까지 주면서 예. 그 다음에 이젠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가겠다는 걸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후보가 근데 그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컸을 거라고 이게 생각해요.